네, 오늘 시장이 좋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 오르니까 거의 진짜 900선에 다 왔습니다. 897, 900 넘어가면 또 윗단계 하나 더 가야 되는데 시장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심지어 증권사들에서 이제 3천 전망하시는 곳들도 있는데 오늘 증권사 연구원과 함께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FOMC 회의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일단 동결일 거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재선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6월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사실 몇 가지 약간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금리 동결 확률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74%, 5%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뭐 고용 지표라든지 내지는 CPI 관련된 물가에 선행된 데이터들도 사실 경기 영착륙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를 하반기 때 조금 시사를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어제 저희가 뉴욕 연은에서 이제 매월마다 조사를 하는 소비자들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치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4% 초반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21년도 초반 수준까지 되돌렸었습니다. 각종 데이터들도 지금 사실 보면요. 21년 초반대까지 다 되돌려지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하반기 때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 파월 의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가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압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그런 워딩을 주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확신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워딩을 이제 인터뷰라든지요, 내지는 점도표, 혹시나 뭐 성명서를 통해서도 조금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날 금리 인상 여부, 뭐 동결 여부를 떠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점도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은요. 이제 2023년의 점도표가 얼마 정도 하향 조정, 수정이 가능할지 내지는 뭐 올해라든지 내년에 물가 경로치가 이제 3월 달 대비해서도 얼마만큼 조금 떨어질 수 있을지가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직전 회의에서도 이제 3, 4분기 때 저희가 은행들의 대출 여건이 향후 이제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좀 위축될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부분이 경기 연착륙을 또 약간 도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언지를 줄 거는 같아요. 실제로 금리 인하는 언제쯤부터 시작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희는 사실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 말 내지는 내년 1분기 초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좀 편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3분기 중으로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는요. 저희가 뭐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전개된다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요. 절대적인 목표치를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그 물가 안정을 조금 도모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아직까지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밤 나올 CPI 같은 경우도 보자면 헤드라인이 4% 초반대까지는 떨어지긴 하지만 코어 CPI 예상치가 여전히 조금 높습니다. 5% 초반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그 전에 물가 안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연준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끈적한 물가 가격에 대해서 좀 잡혀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필요한데 저희가 코어 CPI가 절대적으로 이제 헤드라인보다 지금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연준은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제 둘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2001년도라든지 2008년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와 채권 시장이 동반 약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계속해서 워딩으로 시장이 조금 긴축 효과를 이제 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다. 연준의 1차 목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연내 3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증권사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재선 연구원께서는 코스피 올해 고점 전망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 증권사가 제시하는 코스피 상단 밴드는 2,760포인트고요. 경로 같은 경우는 계단식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내지는 가장 큰 이제 지표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수출 증가율이 지금은 마이너스 때긴 하지만요. 3분기 때 이제 4분기 때로 들어갈수록 작년도의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방향성도 사실 유사한 궤적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760포인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반도체 이익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관련된 이제 여타 모멘텀을 얻는 게 사실 이제 1차적으로 좀 강세 재료 중에 하나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업종에 대해서 수출 증가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 이익 증가 폭이 사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사실 여타 이제 수출 품목들이 어닝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닝 추정치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유사 국면을 한 2016년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중국의 이제 수요 회복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대비보다 아직까지는 조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 대한 내부 수요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숫자가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이제 감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전개가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해결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역 적자폭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6월달 이제 10일까지 나오는 잠정 수출 추정치에서 무역 적자 폭만 보더라도 지금 개선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제 재료를 감안해봤을 때는 상단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중국의 이제 회복세가 좀 우리 시장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저희가 밝게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